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이번 주 시황과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 21일에서 22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긴축 일정을 공식 발표한 뒤 11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에 이어 고용지표까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힘과 실적의 힘으로 급등해온 뉴욕 증시는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에도 역대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표가 2달 연속 호조를 보인 상태에서 다음 달 초 나올 8월 실업률마저 예상보다 개선될 경우 11월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동안 제르미 파월 의장 등 페드 내 핵심 인사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는 돼야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었지만 물가가 계속 2%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과 고용이라는 목표치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드 내부에서 집값 급등 탓에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매달 사들이는 채권 중에 주택저당증권 MBS가 400억 달러씩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MBS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이 실시되더라도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입니다. 당시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실업률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 밸류마인이 판단하기에는 테이퍼링은 임박했으나 델타 변이와 람다 변이의 확산 추이와 경제 영향 추이를 보면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이후 회복세를 보여온 미국의 소비 심리가 델타 변이로 또다시 가라앉고 있는 측면을 표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이머징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연준도 원치 않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총 3가지의 사업 분야를 가진 화학회사입니다. 동사는 2020년 기업가치 약 4,100억 원을 기록하여 국내 최초로 글로벌 화학회사 4위를 기록하였으며 30.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는 18년도 1조 400억 원, 19년도 1조 1,300억 원, 20년 1조 2천억 원을 R&D에 투자하며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본부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4.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NCC 사업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인 PO 사업부, 샤시, 파이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PVC, 가소제 사업부 등 총 8개의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본부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3.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고강도 경량화 소재를 육성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소재 사업부, OLED 소재 및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IT 소재 사업부,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전지 소재 사업부, 해수 담수화용 및 산업용 RO 필터를 개발하는 RO 필터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기판 소재와 후공정용 필름을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등 5가지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사업본부의 경우는 2020년 기준 약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에스테틱과 의약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산업 외에도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 파만농이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 전지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소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ESS 전지 경쟁력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는 배터리 모듈, BMS, 팩 개발에서 기술 지원까지 자동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력망용, 주택용, 상업용, UPT, 무정전 전원 장치 등 다양한 분야의 ESS 전지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파만농의 경우 국내 작물 보호제 1위, 비료 종자 점유율 2위 등을 기록하며 농업 ICT 산업을 아우르는 그린바이오 기업입니다. 동사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사용 후 재활용 화이트 ABS, 고부가 합성수지, 상업 생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고부가 합성수지는 재활용 후에 약화된 강도와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생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LG화학의 ABS 사업부에서 최초로 하얀색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LG화학은 PCR-PC,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 함량이 60%에 달하는 고품질 친환경 플라스틱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 내외장재와 가전, 생활용품을 만들 때 활용되며 동사는 향후 PCR-PC 원료 함량을 최대 85%까지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제품군도 ABS와 폴리올레핀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ESG 경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화학은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LG화학의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등을 활용한 바이오 100%의 생분해성 소재로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와 같은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단일 소재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생분해성 소재 대비 유연성이 최대 20배 이상 개선돼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G화학의 R&D 투자액을 표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2021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 약 21조 1,061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4% 성장한 수치이며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약 3조 5,4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6%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확인하시면 전년 대비해서 특히 첨단 소재 부문의 비중이 45%로 상승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향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친화 트렌드에 맞춘 ESG 경영 강화에 있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화두로 떠오른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비계량적인 요소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위원회 역시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아 ESG 경영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필수나 다름없으며 이에 LG화학 역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고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성장을 2020년에 선언하였습니다. 핵심 사항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RE100, Renewable Energy 100 추진, 2050년도에도 2019년 규모의 탄소 배출량 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9년 규모의 탄소 배출량 유지의 경우 동사의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2050년 기준 탄소 배출량은 약 4천만 톤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약 3천만 톤 이상을 감량해야 하므로 이 같은 목표 설정은 탄소 중립을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사는 또한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사는 또 2025년까지 특히 바이오, 소재,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사업에 약 3조 원을 투자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에 있겠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1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23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동사 역시 2021년 1분기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지 원재료 사업의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재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M&A 경력 인원들을 대거 영입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조인트 벤처나 M&A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배터리 소재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내재화에 앞장서는 동사는 특히 주력인 양극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연간 4만 톤 규모의 공장, 2020년 12월 청주의 3만 톤 규모의 공장, 2021년 구미의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며 2026년까지 연간 양극재 연산 능력을 약 26만 톤으로 강화하며 내재화율을 기존 25%에서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원가의 63%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재 생산 강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물적 분할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시너지를 내며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사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 역시 존재합니다. 바로 최근 동사의 전지사업부에서 물적 분할되어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인적 분할과 달리 모회사가 100% 주주가 되는 물적 분할의 형태로 분사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의 주주들 입장에서 불안감이 증폭되며 물적 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3년간 주당 최소 10,000원의 배당금, 두 번째로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도 지분율 7-80% 선을 유지하며 기존 주주들을 달래는 일종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도 60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며 현재 70에서 80만원대 사이에서 주가가 변동하고 있는데, 다만 에너지 솔루션과 동사가 상장 이후 역시 별개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 사업부가 분할된 점을 고려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밸류체인 강화를 목표하는 동사의 노력이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GM 배터리 리콜 사태와 관련한 충당금 설정 규모 및 조사 진행 방향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은 석유화학 사업부, 첨단 소재 사업부, 바이오 제약 사업부, 전지 사업부, 비료 종자 사업부를 EV EBITDA 모델로 멀티플을 구해서 구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주가는 106만 8,040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79만 9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상당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2% 정도를 가져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